사고력 문제 1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 루트 x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nx로 표현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루트 3의 경우는 루트 3이 1.7 얼마 1점 얼마 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1.7 이하의 자연수는 1이 있죠, 1. 그거의 개수는 한 개니까 우리가 이제 n3 이렇게 표현을 하면 루트 3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한 개니까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n4 같은 경우는 루트 4는 2죠. 그러면 루트 4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그때는 얘가 2니까 1, 2 해서 2개가 되겠네요. 이 부분 우선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어진 건 이제 1서부터 10까지 해서 이제 10개의 그 제곱근만 여러분들이 루트만 보면 되는데, 실제로 출제됐던 건 50까지 나와 있었죠. 그래서 50이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냐죠, 빠르게.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선은 자, 이 루트 3 이하의 자연수 개수할 때 이제 1 이렇게 해서 이 값들이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루트 4 같은 경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2가 되다 보니까 결국 2 이하의 자연수는 이때부터 이제 2가 되는 거고, 루트 5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2점 얼마니까 역시 이것도 2가 되죠. 그럼 역시 또 값이 변했는데 언제냐? 그러면 역시 제곱수인 루트 9죠. 그러면 루트 9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 3 이하의 자연수는 3개입니다. 1, 2, 3. 그래서 n9 그러면 이때부터 또 3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체계적으로 빨리 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는 10까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한 50까지 상상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선 제곱수인 1, 그 다음에 4, 그 다음 9, 16, 25, 그 다음에 66에 36, 77에 49 이렇게 이제 제곱수 이렇게 찾아볼게요. 자, 뭐 루트 1서부터 이제 4 전이죠. 그러니까 3까지죠, 3까지. 1에서부터 3까지 뭐 숫자로만 쓰겠습니다. 1에서 3까지는 모두 1이죠. 그래서 우선 이 개수만 알면 되는데, 자, 저 정수의 개수를 다시 한번 그래서 정리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정수의 개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1에서부터 10까지의 자연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하면 모두 10개인지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그랬죠. 10에서 1. 그럼 이제 9개가 나오니까 10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1을 더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0개를 만들었죠. 자, 이렇게 10에서 1을 작은 수,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1을 더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5에서부터 뭐 40까지다. 자, 그럼 우선은 수를 쭉 나열해보면 1, 4, 5, 중간만 필요한 수만 쓸게요. 땡땡땡. 그래서 이제 40까지 숫자가 있다면 5에서부터 60까지 개수가 도대체 몇 개냐? 요거의 개수는 1에서부터 40까지는 40개니까 거기서 5에서부터 40까지 개수는 여기 1에서부터 4까지 개수를 빼면 되죠. 4개를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5에서부터 40까지 개수는 4개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에서 5를 빼고 1을 더해도 되지만 40에서 5보다 하나 작은 수를 빼도 우리가 36개라고 바로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이 부분 정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가 모두 들어가지 않는 경우, 이렇게 1과 10 사이에 있다 이럴 때는 10에서 1을 빼고 하나 더 빼는 거 알죠? 이렇게 해서 8개가 되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등호가 모두 들어갈 때는 하나를 더한다, 또는 하나 작은 수를 뺀다. 등호가 모두 빠졌을 때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그리고 하나 더 뺀다. 그럼 굳이 이제 변함이 없는 경우는 등호가 한 곳만 들어가는 경우죠. 뭐 1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큰 수에 작은 수 뺀 이 값이 그대로 정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우선은 숙지하고 있다라는 전제하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에 해당되는 건 4에서 8까지죠. 왜냐면 루트 9가 3이니까 여기 이제 3이 여기서부터 루트 9서부터는 3이 될 거고 루트 4에서 8까지는 2가 되죠. 2개가 되죠. 2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는 2니까 여기는 하나. 그래서 이제 역시 루트 16에서 4가 되니까 이때부터 4, 25일 때 5, 36일 때 6, 49일 때 7이 되겠습니다. 자, 50까지 진행을 한다 그랬으니까 50은 뭐 바로 다음 수네요. 자, 그러면 3에 해당하는 건 9에서부터 16의 전인 15가 될 거고 4에 해당하는 건 16서부터 25의 바로 전인 24, 25는 35, 36은 48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에 해당하는 건 1에서부터 3까지는 3개가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가 1 곱하기 3에서 3이 되겠고 그 다음 4에서 8까지는 2의 값에 해당하는 친구가 우리 8에서 4보다 하나 작은 수 빼면 개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3을 빼면 5개가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에 해당하는 값들은 역시 15에서 9를 빼면 되겠고 15에서 9가 아니라 하나 작은 수죠. 15에서 8을 빼면 되겠고 3 곱하기 15에서 8을 빼면 7에 해당되겠네요. 자, 4에 해당하는 건 역시 24에서 하나 작은 15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곱하기 9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되는 거 보면 개수가 3개, 5개, 7개, 9개 이렇게 홀수로 늘어나는 게 보이네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규칙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5에 해당하는 건 11개가 될 거고 6에 해당하는 건 13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0까지 진행을 하니까 49 다음에 50이죠. 그러면 7에 해당하는 건 2개만 있겠습니다. 7에 해당하는 건 2개. 이 값을 모두 더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됐던 문제가 되겠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10까지죠. 10까지 진행되는 경우니까 그거는 다시 이쪽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까지가 2를 3번 더한 거랑 2를 5번 더한 거 그러면 8까지고 그러면 9랑 10 해서 3이 2개가 되겠네요. 10까지니까 3을 2번 더하면 3 더하기 10 더하기 2, 3은 6 해서 이 문제 답은 19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멀리 보고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만 이해해 주면 되고요. 이해가 힘든 학생들은 우선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이 좀 연습을 해서 좀 빠르게 값을 구해낼 수 있도록 연습해 보세요. 자, 15번은 한 변의 길이가 지금 4루트 30이고 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각 변의 중점을 꼭지점으로 해서 정사각형 모양을 접어 나간다고 했고 4단계에서 생기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따로 녹화된 게 있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고요. 우선은 중점을 연결하면 중요한 포인트는 넓이가 반으로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넓이의 관점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 봅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4 루트 30인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자, 제곱하면 되죠. 그러면 4의 제곱 16이고 루트 30도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져서 이 커다란 사각형 정사각형의 넓이는 16 곱하기 30입니다. 자, 1단계로 진행될 때 넓이가 반으로 줄죠. 이렇게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은 원래 사각형의 넓이의 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넓이의 관점에서 보면 넓이 2분의 1을 줄 거고,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4단계 거치면 넓이는 2분의 1을 4번 곱했으니까 16분의 1 약분돼서 넓이가 3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4단계에 걸쳐서 만들어진 정사각형의 넓이가 30이니까 이제 한 변의 길이를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구하는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0이 되겠죠. 자, 우리 정사각형의 넓이랑 제곱 공간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하는 겁니다. 한 변이 x고 다른 변도 x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 제곱근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넓이가 30이라고 하면 넓이가 30이란 얘기는 자, 제곱해서 30이 되는 수고 x는 뿔마 루트 30인데 길이니까 이제 루트 30이 되겠네요. 자, 6번. 자, 15쪽에.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있는데, 자, 다음 조건, 세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C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네요. 자, 색종이 C 한 변의 길이. 자, 우선은 색종이 A의 넓이가 4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A의 넓이가 4라는 얘기는 이 한 변의 길이가 2라는 얘기죠. 제곱근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고, 이 한 변의 길이는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색종이 B의 한 변의 길이는 색종이 A의 한 변의 길이의 2분의 3배래요. 그럼 이 한 변의 길이는 자 A의 길이가 2니까 2 곱하기 2분의 3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3이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쉽게 따라왔을 겁니다. 그 다음 색종이 C의 넓이는 자 색종이 B의 넓이의 3분의 7배라고 했으니까 우선은 여러분들이 색종이 B의 한 변의 길이가 3인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지금 넓이에 관련된 식이니까 넓이를 얼른 가야죠. 그러면 색종이 B의 넓이는 자, 3의 제곱인 9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색종이 C로 가기 위해서는 자, C의 넓이를 뭐 잠깐 뭐 동그라미라고 할까요? 동그라미는 자, B의 넓이가 9인데 9의 3분의 7배라고 했으니까 약분하면 21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건 역시 한 변의 길이입니다. 그럼 앞에서 연습했듯이 역시 제곱근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고 자, 정사각형 넓이가 2분 21이면 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1이 되겠죠. 자, 19쪽에 6번. 자, 진공 상태에서 물체를 가만히 낙하시켰을 때, 진공 상태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아 낙하시켰을 때, 처음 높이를 h라고 하면, 지면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력이라고 했죠. 직전의 속력을 v라고 할 때, v가 여기 이런 식을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v가 자연수가 되도록 했어요. 그럼 이제, 루트 형태니까 결국은 루트 안이 제곱수가 되는 얘기죠. 자, 2 곱하기 9.8 곱하기 h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두 자리 자연수 h의 값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루트 r을 잘 보면 자, 여러분들이 제곱수를 좀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어떤 거냐면 알다시피 뭐 49가 제곱수라는 거, 뭐 25가 이런 것들 121 이런 것들이 11의 제곱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다면 좋죠. 9.8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면 4.9 곱하기 2가 9.8입니다. 그쵸? 그래서 2 곱하기 지금 9.8 곱하기 h 형태인데 우선은 요 2랑 2는 제곱돼서 밖으로 나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2 돼 있고 4.9는 역시 분수로 표현하는 게 더 편하니까 10분의 4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h가 곱해진 형태죠. 이제 제곱수를 많이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시간적으로나 또 생각하는 데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16의 제곱, 17의 제곱, 17의 제곱은 잘 안 나와요. 16의 제곱 여기까지는 반드시 외웠으면 한다고 했죠. 많이 그런 것도 외우도록 하고요. 그럼 역시 49도 7로 나가니까 이제 14 이렇게 돼서 맞나요? 10분의 h 형태가 되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는 이제 가장 큰 두 자릿수를 구하는 거니까 h는 우선은 이제 분수를 10을 제거해야 되니까 10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수가 반드시 제곱수가 되겠죠. 이렇게 제곱수 중에서 이제 2의 제곱 4 그럼 40이 될 거고 3의 제곱은 9니까 결론적으로 90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구하는 h는 이제 두 자릿수잖아요. 가장 큰 수, 두 자릿수 중에서. 그래서 이제 90이 되겠네요. 자, 24쪽에 6번. a가 1 이상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1 이상 2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써도 좋을 것 같은데요. 1 이상 20 이하의 자연수. 20개의 숫자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형태 루트 3 곱하기 a 형태가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는 a의 범위가 이제 여기 20까지라 이렇게 크진 않은데 이게 좀 커지면 꽤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형될 수 있으니까 준비를 잘 해보세요. 자, 조금 전 거랑 거의 비슷해요. 우선은 3 곱하기 a의 형태니까 이 a라는 친구가 우선 3을 제곱수로 곱해서 제곱수가 되는 거니까 3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겠죠. 그러면서 어떤 수의 제곱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b제곱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a는 결국 어떤 꼴이 돼야 되냐면 3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수의 제곱꼴이 돼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제 찾는 방법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자, 우리가 a는 1에서 20 사이에 있는 수니까 a랑 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 a 대신 요걸로 바꿔놓으면 저 부등식이 a는 1보다 큰 거니까 3b의 제곱 b 1과 20 사이에 존재하겠네요. 1부터 20까지 가능해요. 그럼 b 제곱은 자, 양변을 3으로 나눠도 부등의 방향은 안 바뀌죠. 그러면 3분의 20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제곱해서 이 사이에 있는 수인데 이제 3분의 20이면 얼마쯤 돼요? 3, 6, 18이니까 6점 얼마쯤 되네요. 그쵸? 그럼 b가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어요? 우선은 1은 당연히 되겠고 2가 되면 2의 제곱인 4가 되죠. 3은 3의 제곱인 9가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수의 범위가 커지면 이제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a 값의 개수만 물어보는 거니까 a 값은 지금 4까지만 가능하잖아요. b의 제곱이 b가 이제 1, 2, 3, 4 이렇게 진행될 때 제곱된 값이니까 이게 6 사이에 있는 제곱수는 1, 4밖에 없어서 여기서는 두 개가 존재하겠죠. a 값은 결국 뭐 구해보라고 하면 3 곱하기 1의 형태 1의 제곱 그 다음 3 곱하기 2의 제곱의 형태인 12가 이렇게 있겠네요. 개수는 두 개가 되겠죠. 자, 30쪽의 6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이제 수직선 위의 원점에 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원점에 접해 있고 반지름이 3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접점을 A라고 하고 수직선을 따서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굴렸다고 했으니까 이제 원의 둘레랑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의 둘레의 길이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반지름이 r일 때는 자 2파이 r일 거고 넓이는 살짝 복습하면 파이 r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두 바퀴니까 둘레의 길이의 2배 하면 되겠네요. 반지름이 3인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파이 r 공식에 반지름 3을 넣으면 6파이가 되면 이게 한 바퀴, 두 바퀴에 해당되니까 2를 곱한 12파이가 A 다시의 점에 대응하는 값이겠네요. 이 문제는 왜 등장했냐면 우리 이제 수직선에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그렇죠? 뭐 이제 직사각형 해갖고 이게 루트 3이었다. 예를 들어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서 대응하는 점의 좌표를 찾던 문제 있었죠. 이제 이게 무리수였고 루트 3이 1에서 루트 3만큼 오면 요 점의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했었죠. 자, 이 원에 등장하는 이 파이 이게 원주율 자체가 이게 무리수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수직선상에서 무리수를 표현하는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른 학교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여기가 이제 뭐 2이고
여기가 3이면 요 길이 우리 가능하죠. 각각의 제곱이 합이니까 2의 제곱 4에다가 3의 제곱 9 더하면 루트 13이겠네요.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주어진 점에서 여기서 A에서 출발해서 이제 이걸 완전히 한 바퀴 굴리는 거죠. 굴려서 다시 제자를 이렇게 왔을 때, 처음 모양으로 왔을 때 이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 되면 이 변의 길이만큼 이동하겠죠. 뭐 2만큼 또 3만큼, 그쵸? 이렇게 원 운동을 하는 거니까 3만큼 가고 또 루트 13만큼 가고, 처음엔 루트 3만큼 간 거죠.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루트 13만큼 진행을 하고 다시 이만큼 진행해서 이 점의 좌표가 출발점의 좌표가 얼마인지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러면 이제 5 플러스 루트 13만큼 더해지겠죠. 이 길이만큼. 자, 이런 형태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6번은 뭐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두수 AB에 대해서 AB 값을 더해달라고 했네요. 자, 2 루트 25 플러스 A가 4 루트 5랑 같다. 자, 이거랑 같은 거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죠.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줘도 돼요, 여러분들. 자, 4를 2 곱하기 2라고 생각을 하면, 자, 우리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죠. 루트 바깥으로 꺼내봤으니까. 그러면 이 2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 때는 제곱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에 루트 2가 제곱해서 들어가면 4니까 4, 5, 20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같은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같은 수니까 이게 가능하죠. 그러면 뭐 이 같으니까 루트 안이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루트 안이 20이 되려면 A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쵸? 뭐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보면 역시 30 마이너스 B랑 2 루트 3이랑 같네요. 역시 뭐 루트 안으로 넣는 게 낫겠네요. 이 친구를. 그러면 바로 넣어서 계산하면, 자, 제곱으로 들어가면 4니까 4, 3,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같으면 같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30-b가 10이란 얘기는 30에서 11을 빼도 되겠죠. 그게 b가 될 거니까. 자, 그럼 b는 18이 되겠네요. 그럼 지금 a와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값은 마이너스 5 더하기 18 해서 13이 되겠습니다.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39쪽 6번 태풍의 반지름의 길이를 R키로라고 할 때 태풍으로 인한 폭풍의 지속 시간이 이렇게 표현된대요. 그런데 어떤 태풍의 반지름의 길이가 이럴 때, 자, 이런 폭풍 후의 지속 시간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냥 대입해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속 시간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루트 54분의, 자, 반지름의 세제곱인데 굉장히 큰 수래서, 자, 우선은 루트 따로따로 합칠 수 있잖아요. 합쳐보죠. 그러면 분모는 54가 될 거고 분자는 96을 3번 곱하면 되겠네요. 96 곱하기 96 곱하기 96. 자, 54 9단 떠올려나요? 69 54. 자, 그러면 69 54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면 27 곱하기 2인가요? 27 곱하기 2. 그쵸? 3이 3개 있네요.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27 곱하기 2니까. 자, 96도 3의 배수죠. 그러면 3으로 약분하면 얼마예요? 3, 3은 9, 3, 2, 6, 32죠. 그럼 이 친구도 3으로 약분하면 32, 이 친구도 32. 이렇게 따라왔죠. 자, 그러면 9로 3을 3번 약분할 수 있으니까 27이랑 3 3번 약분하면 27이 되죠. 그러면 남은 것은 뭐가 남았냐면 분모는 2고 분자는 32 곱하기 32 곱하기 32예요. 됐죠? 32의 제곱은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루트 32 그대로 나오고, 자, 그 다음에 2랑
30 약분하면 1은 2, 2, 6, 12. 16이네요. 제곱수네. 그리고 4니까 32 곱하기 4가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네요. 그럼 4, 2, 8, 4, 3, 12, 128 시간 동안 지속하네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고. 어쨌든 중요한 건, 자, 이렇게 큰 수가 등장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약분이나 걸 통해서 접근하는 게 시간적으로는 세이브가 될 거예요. 자, 다음 43쪽 6번. 다음 그림 같은 직사각형 모양 땅에 과수원, 당근밭, 무밭이 있다 그랬고, 중요한 건 과수원과 무밭은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과수원이 여기 등장하고, 여기 무밭이 있네요. 자, 얘도 정사각형. 자, 지금 넓이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넓이는 각각 720, 80이라고 했으니까, 자, 과수원의 넓이가 720이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720입니다. 역시 소인수분 하죠. 이렇게 큰 수는 72 곱하기 10으로 쪼갤 수 있겠고, 그쵸? 8, 9, 72. 제곱수는 그냥 두죠. 그 다음에 2, 5, 10. 자, 그럼 720에서 제곱수는 9. 그 다음에 2, 8에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720은 16 있고 9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 수를 쪼개서 합니다. 그러면 16은 4가 될 거고 9는 3이 돼서 루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12 루트 5. 그 다음에 무밭의 넓이는 80. 80은 뭐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뭐 8 곱하기 10으로 쪼개면 돼요. 쪼개면 역시 2, 5, 10 해서 2, 8에 16 해서 역시 16이 나오네요. 그러면 루트 80은 16 곱하기 5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역시 4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당근밭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당근밭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우선은 요 정사각형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세로의 길이는 12루트 온 걸 알았죠. 그 다음에 무밭의 넓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게 요 길이가 이제 이게 4루트입니다. 4루트. 그러면 당근밭의 세로의 길이는 12루트 5에서 4루트를 빼니까 8루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는 역시 이번엔 더해줘야죠. 왜냐면 이제 이 12루트 가로의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 4루트를 더하면 되니까 더한다고요? 잠깐만요. 아니죠. 착각했어요, 쌤이. 여기 4루트죠. 여기는 그냥 전체 길이를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 당근밭의 넓이를 구할 건데 가로의 길이는 이 무밭의 가로의 길이랑 같은 거니까 4루트 5. 세로의 길이는 전체 12루트 5에서 4루트를 뺀 8루트 5. 그럼 구하는 넓이는 4루트 5 곱하기 8루트 5. 그러면 4, 8에 32에다가 루트 5를 곱하면 5죠. 그래서 5, 2, 10 하나 올라가고 5, 3, 15, 160이 되겠네요. 자, 역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제곱수를 찾아내서 식을 좀 간략하게 접근하는 겁니다.